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우 갈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금 이 갈빗대는요, 총 13개의 갈빗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꽃갈비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갈비살에 고루 퍼져 있는 이 하얀 마블링 보이십니까? 갈비는 운동량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듯 지방층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요. 특히 육즙과 골즙이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내는 이 갈비는요, 찜과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참 먹음직스럽죠. 그 중에 제 앞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소갈비찜은요, 명절이나 잔칫날에는 빼놓을 수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요즘은 일상에서도 쉽게 이 소갈비찜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정식 집은 기본이고 갈비찜 전문 식당들까지 생겨서 다양한 곳에서 소갈비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소갈비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촉촉하게 양념이 배어든 육즙, 풍부한 갈비를 기대하신다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갈비찜에 숨겨진 꼼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착한 소갈비찜은 과연 있을까요? 갈비 요리 중에서도 으뜸인 소갈비찜. 이제는 일상 속에서 갈비찜 전문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갈비찜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의 소갈비찜은 1인분에 14,000원. 주문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소갈비찜 한 냄비가 차려집니다. 근데 갈비 되게 금방 나오네요? 네, 이미 거기 다 익혀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가는 날쯤에 내일 아침 나오시죠?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준비한다는 프랜차이즈 갈비찜 전문점. 갈비뼈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갈비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소갈비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야 제맛. 그 맛이 궁금한데요. 매콤한 우리 평소 먹는 그 맛이고 특별히 좀 질기다는 점? 그것 빼고는. 근데 원래 갈비찜이 좀 질긴가? 운동량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소갈비살. 그러나 이곳의 갈비살은 한눈에도 단단해 보입니다. 갈비살을 찢어보니 질긴 육질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갈비를 직접 준비한다는 사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갈비가 그냥 막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8분이잖아요. 갈비가 네. 우리는 갈비찜 전문점의 본사를 찾아가 소갈비찜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본사 방침에 따라 같은 고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냉동된 채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소갈비는 가공 공장에서 양념을 더한 다음 다시 냉동하여 전국의 프랜차이즈로 배달됩니다. 이 안에 고기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랑 양념 육장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냥 통으로 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냉동된 양념 갈비찜을 익히기만 하면 조리는 쉽게 완성됩니다. 아 갈비가 지금 익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비 넣어서 네. 약간 반동이 했을 때 닦고 있는 거예요. 아 아직 해동은 안 됐네? 네, 반동이 해동으로 넣는 거예요. 금방 풀려요. 찜통 속에서도 해동이 되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는 소갈비. 내일 아침 조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다음날 저녁까지 할 거. 주말 거를 한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아 그러면 다 익힌 상태로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거네요?
분주한 주말을 대비해 3, 4일치 갈비찜을 미리 준비한다는 직원. 한번 익혀둔 갈비를 또다시 냉동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하얀 기름이 둥둥 뜬 갈비찜이 위생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냉동 상태로 수입된 이 소갈비는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총 3번 이상의 냉동과 해동 과정을 반복하는 것. 그 과정에서 육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육질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식당의 사정은 어떨까? 이 한정식 전문 식당은 상견례 명소라고 알려진 고급 음식점입니다. 한식 코스는 1인 기준 최고가 10만 원. 메뉴에는 전통 음식인 소갈비찜이 빠질 수 없습니다. 좀 넉넉하게 드시려면 뭐가 좋죠? 갈비찜을 추가하시면 갈비찜이요? 갈비찜을 추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갈비찜을 추천하는 직원. 단품 메뉴인 소갈비찜은 소자에 2만 원입니다. 갈비찜이 괜찮아요? 갈비찜 1kg. 근데 갈비찜 시간이 좀 걸리세요? 시간이 걸려요? 네, 20분 걸려요. 아, 직접 주문 들어가면 찌나 봐요. 음식을 저희는 주문 들으면 다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주문 후 즉시 조리한다는 코스 요리가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수삼을 곁들인 새우와 두부튀김, 곱게 부쳐낸 전까지 정갈한 음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절로 젓가락이 가는데요. 고급 한정식 전문점의 손맛, 과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다 집에 하는 요리 같은 게 많아요. 집밥 같은 거. 아, 이 갈비찜이요? 정갈한 한정식 한 상이 차려진 가운데 소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고명 없이 나온 소박한 갈비찜. 살코기가 제법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국산이에요? 아니면 LA? 호주산? 맛있거든요. 냉동? 아니요. 냉장이에요? 냉동 아니에요. 우리 생고기를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네네. 손질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요. 냉동이 아닌 생고기로 직접 만들었다는 소갈비찜. 진짜 바로바로 하나 봐. 별대로 찢어지는데? 쉽게 찢어지는 갈비살은 육질이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만큼 식감도 부드러울까요? 소스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부위는 찌깃찌깃하고 어떤 부위는 조금 확 풀어졌날까? 되게 좀 많이 각양각색의 맛이 느껴지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이곳의 갈비찜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갈비찜 주문이 들어오자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직원. 조리한 뒤 얼려내 기름이 하얗게 굳은 냉동갈비였습니다. 생고기만 사용한다던 직원 말과 다르게 냉동실에는 꽁꽁 얼어붙은 갈비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거 갈비 해놓은 게 며칠 된 거라고? 며칠 된 거냐고? 응. 언제 찌는 거야?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5일? 5일 4일 됐네. 조리된 갈비를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 이곳에선 익숙한 듯 보입니다. 간단하네. 물만 넣으면 되나? 저거 남은 거는 뭐 얼마 넣었어요? 모르지, 주문했어요. 어떤 때는 10번 씩 일주일만 했었어. 이렇게. 어떤 때는 뭐 그런 과자도 있고, 주문 즉시 만든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요? 조리된 갈비찜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무려 한 달 동안 사용한다는 고급 한정식 전문점. 냉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기의 식감이나 풍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식육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소갈비찜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는데요. 일반 메뉴인 소갈비찜은 1인분에 13,000원인 반면에 점심 특선 소갈비찜은 8,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점심 메뉴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이 안에는 이제
맛있게 들어가시는 경우는 출장님들 위해서 이제 밥이랑 같이 나오시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점심 특선 소갈비찜이 인기가 좋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겨 나오는 소갈비찜이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고기에 양념을 졸여낸 일반적인 갈비찜과는 전혀 다른 이 형태의 갈비찜. 갈비찌개, 찌개. 이거는 찜도 아니고 탕도 아니고 찌개 개념이에요. 찌개, 이거를 누가 찜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요리하시는 분들, 이건 찌개지. 우리는 국물이 흥건한 갈비찜 속에서 갈비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4인분의 갈비찜에는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내 수북하게 쌓인 고기 꽤 푸짐해 보입니다. 살이 그래도 되게 많네요. 갈비가 아니에요. 사태살이야, 사태살. 이거는 갈비찜에 들어있는 고기 중 일부는 바로 소의 다리 부위인 사태살. 갈비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갈비예요. 겉에 젤라틴이 겉으로 겉으로 돼 있잖아요. 젤라틴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태예요. 사태살은 힘줄이 살코기 가운데 듬성듬성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갈비는 젤라틴 성분이 들어있는 근막이 표면을 감싸고 있어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태와 갈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기를 분류해봤습니다. 소갈비찜에 들어있던 고기를 분류해본 결과 4인분의 갈비찜에 갈비뼈는 단 8개, 나머지는 사태살로 그 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 특선이 아닌 일반 소갈비찜의 상태는 어떨까? 다음날 우리는 소갈비찜 전문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갈비찜 2인분 주세요. 양푼 가득 담긴 소갈비찜 2인분. 점심 메뉴와는 다르게 갈비대가 한눈에 띕니다. 이 소갈비찜에는 갈비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두 그릇으로 나누어 본 고기에 살코기가 벗겨져 뼈가 훤히 보이는 갈비대 5개와 두툼한 살코기들로 구분됩니다. 이 살코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점심 때는 여기 뭐가 이렇게 지리가 있는 데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다 갈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태보다 확실히 연해 보여요. 사태살이 많은 점심 메뉴와 달리 근막이 쌓여있는 갈비살로만 이루어진 일반 소갈비찜. 같은 소갈비찜이지만 고기 부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갈비찜에 고기를 담고 있는 직원, 이것은 어떤 메뉴일까요? 이거는 점심용. 점심용? 네, 점심이 또 틀려요. 고기가 달라요? 아롱사태? 점심 특선 갈비찜에는 갈비 대신 저렴한 사태살로 중량을 채운다는 직원. 또 다른 흰 통에서 서너 개의 고기를 꺼내 냄비에 담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위의 고기일까? 냉동실에서 찾은 것은 바로 뼈가 훤히 드러난 소갈비. 살코기를 찾아볼 수 없는 갈비뼈에는 근막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사태찜에 불과한 이 소갈비찜에 대해 손님들은 알고 있을까? 사태라고 하면 안 돼요? 갈비로 믿고 왔는데 사태만 나오면 갈비찜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사도찜. 근데 손님이 왜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 기름이 못 빠지니까 고기의 양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손님을 끌어당기는 착한 가격 뒤에 숨겨진 소갈비찜의 꼼수. 갈비찜에서 갈비를 구경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식육 판매자에게서 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비찜에 사태도 넣고 저것도 양지도 넣고 섞어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단가 때문에 단가가 맞으니까 현재 정상들이 자체가 지금 삽니다. 갈비가 이거보다도 상대적으로 키로당 4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손질했는 거 하면 사태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 2천 원. 그러니까 거의 50% 차이. 서울 시내에 판매되는 한우갈비 1kg 기준 평균 소매가는 약 5만 8천 원. 한우 사태는 1kg 기준 약 3만 9천 원입니다. 갈비에 비해 사태가 약 33%가량 저렴한 가격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태 부위를 넣어 소갈비찜의 양을 채운다는 겁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유명 식당에서는 정직한 갈비찜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세월의 기록들,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이거 오래된 집이에요? 우리 50년 전화고요. 예? 50년이요? 20년도에 나와서 50년 넘었어요. 갈비찜 정식은 1인분에 17,000원, 국내산 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문한 지 단 5분 만에 차려진 소갈비찜 정식. 간장 양념의 진한 매움과 고기를 가득 넣은 넉넉한 인심에서 50년 전통 소갈비찜 식당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소갈비찜에 들어있는 고기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00% 갈비살. 한 그릇에 들어있는 고기 모두 갈비살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그릇의 갈비찜은 어떨까? 우리는 뜻밖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비만 들어있던 첫 번째 그릇과는 달리 두 번째 그릇에는 또 다른 고기 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육색이 짙고 근육결이 단단한 사태살이 눈에 띕니다. 두 그릇에 담긴 고기 부위가 서로 다른 황당한 상황. 다음 날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먹거리 스타일도 나왔어요. 갈비찜을 먹었는데 한쪽에는 100% 갈비가 나오고 한쪽에는 다른 부위가 섞여 나왔어요. 우리가 섞어서 써요. 왜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고등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50년째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섞어서 쓰셨어요? 50년, 그건 모르죠. 저도 여기 50년 있어야 몰라요. 얼마나 했요? 얼마 안 돼요. 모르죠. 주방에 쓰는 거예요. 그냥 주방에서 쓰는 거죠? 네. 갈비찜을 만드는 주방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원래 갈비 100%가 아니었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 붙지 않거든요. 조금 밭들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봤더니 충분히 많이 있던데요, 살이, 갈비에. 근데 담는 사람이 잘못 담아서. 갈비만을 담은 그릇은 실수였다는 주방장의 말. 제대로 담았다면 사태찜을 먹었을 겁니다. 매콤한 소갈비찜으로 명성이 자자한 대구광역시. 이거 다 찜갈비야? 네, 이거 다 찜갈비 골목. 대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요리하는 갈비찜 골목은 그 역사만 50여 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갈비찜 전문 식당을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먹자 골목에 들어선 식당 중에도 맛집으로 소문난 한 갈비찜 전문 식당. 이게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네. 방송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이거 나오셨다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더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맛집 프로그램에 셀 수 없이 출연했다는 이곳. 한우 소갈비찜은 1인분에 25,000원. 호주산 갈비는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은 냄비에 나오는 대구식 한우갈비찜. 새빨간 양념과 코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갈비찜의 맛을 보는 전문가들. 우리가 어떤 냉동 요리라든지 아니면 핏물이 제거가 덜 된 그런 고기를 먹고 나서 어떤 왜 입안에 남아있는 기름기 있죠. 그게 입안에 좀 꽉 차 있어요. 갈비살에 어떤 그 맛을 못 느끼겠어요. 갈비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향이 있어요. 고기가 누룽이 나. 갈비살 특유의 육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육 전문가. 고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갈비살이 아니고 양지머리. 이게요? 양지머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비 쪽은 갈비살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지머리는 어때요? 결 차이가 강하게 나요. 차이가 나요? 이게 양지머리. 갈비살과 양지머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소의 가슴살인 양지머리는 결이 일정하게 펼쳐져 있어 마치 잘게 다진 형태로 보입니다. 이것도 양지 쪽이고, 이것도 양지 쪽. 48,000원짜리 한우갈비찜 2인분에 들어있는 갈비는 단 4개. 요거는 갈비고 요거는 양지머리 절반 1개. 갈비 반, 양지머리 반입니다. 양지머리를 섞은 이유를 묻기 위해 갈비찜을 직접 조리한다는 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갈비찜이잖아요. 근데 갈비찜은 왜 다른 부위들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우갈비찜을 2인분 시켰는데 제가 내통하겠어요. 이건 오늘 단가가 비싸지. 엽수자만 내겠어요. 들어가야. 그럼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부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갈비 뭐 100g 아니면은 소고기 100g 이런 식으로 별도로 표시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했어요. 얘 엄마의 갈비 맨날 얘기하시네. 이 주변의 식당은 모두 갈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섞어 넣는다는 사장의 말. 과연 사실일까? 또 다른 갈비찜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늦은 점심시간임에도 많은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여러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 식당입니다. 20여 분의 대기 시간 끝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우 갈비찜은 1인분에 19,000원. 한우가 아니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인의 자부심이 믿음직스러운데요. 오늘 갓 도축한 한우로 만들었다는 이곳의 갈비찜. 역시 새빨간 양념이 특징인데요. 잘게 잘려나와 고기를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양념에 버무려진 고기를 골라내는 식육 전문가. 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조밥을 만들었고, 이것도 나눴어. 잘게 잘라낸 고기를 분류해보니 갈비가 아닌 다른 부위로 추정된다는데요. 그런데 살코기 사이에서 발견된 커다란 뼈. 살코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른 뼈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마구리. 마구리요? 마구리 뼈. 그게 뭐예요? 마구리. 갈비 옆에 붙어있는 마구리. 이건 갈비가 아니에요? 갈비가 아닙니다. 갈비의 관절 부분인 마구리는 갈비와는 달리 뼈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갈비예요? 이거는 갈비. 근데 왜 이렇게 뼈에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좋은 고기는 다 도망가고, 좋은 고기는 다 도망가고, 쓸데없는 고기가 붙어. 이때 식당을 둘러보던 전문가의 눈에 식당 한 구석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고기라는데요. 부위가 다양합니다.
요거는 고기. 고기는 뭐예요? 한우. 같이 이게 갈비만 있으면 드실 게 없잖아요. 고기하고 딱 묶거든요. 갈비에는 살코기가 없기 때문에 갈비찜에 다른 부위를 넣는다는 직원의 말. 갈비에는 정말 살코기가 없을까? 우리는 소갈비를 해체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의 39개 부위 중 손질하기 가장 까다롭다는 갈비. 이 마구리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마구리를 분리시켜야지만 실제 100% 갈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구리는 척추와 가슴 부위의 관절을 연결하는 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마구리입니다. 소를 크게 10등분했을 때 갈비에 속하는 마구리는 살이 없고 지방이 많아 갈비보다 가격이 7배 이상 저렴합니다. 심용으로는 절대 불가한 부분이고요. 탕용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사골 국물 따르듯이, 사골 육수 내듯이 그런 국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뼈들로 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가슴뼈 끝에서 허리뼈까지 갈비를 가로지르는 근육을 분리하는데요. 그 모양이 신발의 안창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창살이라 불립니다. 자, 이건 한우 안창살인데요. 구이용 고기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 육질이라든가 맛을 가지고 있는 고기입니다. 조직감이 단단하고 고깃결이 거칠지만 진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 때문에 소고기의 육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안창살. 자, 이 부분요. 이 밖에 갈비에 붙어 있지만 갈비가 아닌 또 하나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갈비 뒤에 붙어 있는 양지머리 살이죠. 일부에서는 갈비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한 명칭은 양지머리 살입니다. 탕용으로, 그러지 않으면 수육용으로. 식감은 어떤가요? 식감은 강하죠. 얘는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의 목에서 가슴에 이르는 양지머리는 운동량이 많은 근육이기 때문에 지방이 거의 없고 질겨 오래 끓이는 요리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소의 몸통 부위인 갈비는 운동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가장 많이 포함된 갈비. 하얀 지방을 벗겨내면 갈비뼈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는 총 13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정형해 3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본갈비, 6번부터 8번에 해당하는 꽃갈비, 9번에서 13번의 갈비뼈를 참갈비라 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갈비뼈에는 두툼한 살코기가 붙어 있는데요. 그동안 보아온 갈비찜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갈비살. 왜 갈비살을 맛볼 수 없었던 걸까요? 이 부위가 구이용 용도로는 가장 좋은 부위거든요. 구이용으로 이 고기를 먼저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갈비에 붙어있는 두툼한 갈비살은 부가가치가 높은 구이용 갈비살로 유통된다는 것. 살을 분리하고 나니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찐갈비로 같이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보통 갈비찜은 어떤 부위를 써요? 갈비찜은 그 하기 나름이에요. 통째로 13대 전부를 갈비찜을 하셔도 되고, 본갈비살이나 꽃갈비살이나 참갈비살이나 모든 부분을 토막을 지어서 혼합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야지 가장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날마다 삶고 한우 갈비만을 이용해 만드는 착한 소갈비찜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40여 개 식당을 찾아 나선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진. 그중 8군데의 식당을 착한 갈비찜 후보로 간추렸습니다. 우리는 갈비찜의 명소인 대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식당의 한우 소갈비찜은 1인분에 25,000원. 과연 갈비만 들어있을까요?
원조집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이곳. 한우 100% 갈비를 자랑한다는 그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고기를 살펴보고 있던 중 직원이 직접 고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갈비야. 갈비살을 얇게 포를 뜬 형태. 갈비가 확실해 보입니다. 착한 갈비찜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를 안고 갈비찜을 맛보는 전문가들. 많이 부드러운데? 그런데 맛을 음미하던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냄새가 나. 뭔 냄새 나지? 고기에서는 소 특유의 누린내가 난다는데요. 대구 갈비찜 특유의 매운 양념도 한술 떠봅니다. 정말 첨가제가 다 들어가고 맛으로 카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을 둘러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주방 안이 보일 틈새도 없이 창문을 급하게 닫는 직원. 세상에 어떤 세상에 왜 음식 나오는 주방에 문을 저렇게 걸어 잠그지? 네. 음식 먹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오픈을 시켜도 소비자가 믿을까 말까. 왜 음식 나올 때만 문을 열고 음식 나오고 나서 문을 다 닫아버려요. 굳게 닫힌 문 사이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너머의 주방 안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인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직원. 구석에서 의문의 흰 통을 꺼내옵니다. 저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산과 가성 소다 처리로 불과 이틀이면 제조 가능한 3분의 간장. 이 간장을 양념통에 부어 준비한 다음 흰 가루로 보이는 무언가를 한 국자 듬뿍 넣어줍니다. 얘는 뭐야? 이 아래 있는 거? 화학 간장 안에 MSG를 아낌없이 넣어 휘휘 저어 만든 간장 양념. 갈비찜에 이 간장 양념을 한 국자 넣고 백설탕 한 국자와 새빨간 고춧가루를 넣어준 다음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 갈비와 버무려주면 끝. 이것이 화끈한 갈비찜 맛의 실체입니다. 식사하는 손님들로 분주한 식당 안. 주방으로 끊임없이 잔반 그릇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깨끗한 거 넣어. 다시 넣어요? 갈비찜과 함께 나간 남은 반찬을 반찬통에 다시 넣는 직원. 심지어 맨손으로 집어넣어 고이 모십니다. 배춧잎 한 장도 주저없이 반찬통으로 직행. 그 알뜰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엔 먹다 남긴 갈비찜이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주문이 들어오자 갈비찜을 만드는 직원. 이때 챙겨두었던 남은 갈비를 꺼내더니 새 갈비찜과 섞어냅니다. 한우 갈비 100%를 고집한다던 착한 갈비찜의 정체는 결국 재사용의 힘이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의 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재사용 갈비찜. 이 지역 원조라는 이름으로 행여나 다른 식당이 따라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우만을 고집한다는 또 다른 갈비찜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 내부에 들어서자 손님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도 주방 안이 한눈에 보입니다. 좀 낡았지만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잘 돼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소박한 식당 안은 방석 정리부터 전기 콘센트 정리까지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 한우 갈비찜은 소자 45,000원, 대짜는 55,000원. 갈비찜이 나오기 전 7가지의 밑반찬을 먼저 내줍니다.
상추 겉절이와 깍두기 등 갈비와 곁들여 먹을 채소 위주의 수수한 반찬들. 소독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골에 있는 참이네요. 예? 뭐 나왔네. 기다리던 한우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달큰하고 진한 간장 내음이 풍기는 갈비찜. 각종 채소를 수북히 담은 이 갈비찜은 과연 100% 갈비일까요? 우리는 뼈와 근막이 붙어있는 정직한 갈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섞고 말게 없는데 정확히 붙어 있으니까. 육질의 상태를 보기 위해 갈비살을 찢어보니 고깃결 따라 부드럽게 풀어지는 갈비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갈비찜을 맛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고기가 뭐 질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잠시 후 직원이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반찬을 쟁반에 층층이 담은 후 주방으로 가는 직원. 반찬을 버리려는 걸까요? 그러나 남은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쏟아붓습니다. 한 그릇이 아닙니다. 손님이 남긴 각종 반찬을 망설임 없이 반찬통에 붓고 있는데요. 훤히 보이는 주방에서 대담하십니다. 이때 주방을 살펴보던 우리의 눈길이 닿은 것은 바로 카라멜 색소. 고기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색을 내는 첨가물인데요. 이곳 역시 100% 한우갈비를 사용하는 식당이었지만 갈비찜에 들어가는 캐러멜 색소와 무엇보다 잔반 제사용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과연 착한 소갈비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부터 우시장이 있어 갈비 음식이 발달했다는 경상남도 함양군. 우리가 찾은 갈비찜 식당 입구에 써있는 옛날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얼마나 오래된 걸까? 할머니는 몇 년 했는데? 그 어머님하고 그 시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50년이 50여 년간 갈비 음식을 전문으로 운영했다는 이곳. 갈비찜의 가격은 4만 원에서 6만 원, 한우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뜨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그릇에 담아 나오는 한우 갈비찜. 채소가 푸짐하게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와 근막이 없는 살코기가 보입니다. 다른 부위인 걸까요? 이건 뭐예요? 갈비 뒤에 붙어있는 등판살이에요. 뼈가 없는 살코기는 바로 갈비대의 등 쪽으로 붙어있는 두툼한 갈비살. 이 갈비살이 고스란히 갈비찜에 들어 있습니다. 100% 갈비가 맞나요? 예, 고기는 100% 갈비고요. 전부 다 갈비로만 형성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그 부분육이라든가 자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우선 그 고기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육의 상태라든가 고기가 오래됐으면은 뼈에 있는 골분 자체도 굉장히 시커먼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상태로 봐서는 고기 보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 부분인데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기가 지금 요리된 상태는 너무 과하게 되지도 않고 덜 되지도 않고 참 먹기 적당한 상태로 잘 됐어요. 칭찬을 해줄 만한 부분이에요.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 흔적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 소갈비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진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100% 갈비살로만 돼 있었고 또 조리했는 시간도 적당했었고 또 식감도
굉장히 적당했어요. 일단 고기를 접했을 때 이거는 그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최고의 고기를 고객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만족했다는 소갈비찜.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은 갈비찜을 통째로 들고 옮기는 할머니. 주방으로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갈비찜을 받은 뒤 주방 안 깊숙이 들어가는 사장. 우리는 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임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헛벌 엑스파일이라고 혹시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저 가끔씩 보긴 해요. 아까 보니까 갈비찜 남은 거 있던데. 그냥 남구시길래 그거 다 버렸는데. 아, 버렸어요? 네, 그거 다 버렸는데.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버린 것 좀? 버린 거요? 네. 막 엉망인데 지금 뭐 짬이 괜찮아요. 돼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기 좀 찍어도 될까요? 예. 선뜻 주방을 공개하는 사장. 우리는 주방에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고스란히 버려져 있는 소갈비찜. 우리는 이곳에 착한 식당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정직하게 음식 만드시는 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세요? 상관은 없는데 죄송한데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이분들 체리 드려야 되는데. 예, 조금만. 방송 출연보다 손님이 우선인 오늘의 착한 식당 후보 공윤달 배상수 모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식당. 앉을 틈 없이 주방에서 일하던 배상수 씨가 분주하게 식당을 나섭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 걸까요? 오늘 어제보다 더 덥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분주한 이유는 바로 이틀에 한 번 소갈비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때에도 한우만을 고집했던 배상수 씨. 그 중에도 암소고기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특히 선호하는 것은 2, 3등급 갈비입니다. 2등급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등급은 부드러워서 빨리 익어요. 삶다 보면은. 그러면 고기는 고기대로 빨리 무르고 육수는 육수대로 잘 안 나오고 탕이나 이제 찜은 이제 2, 3등급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3등급이 더 낫죠. 소갈비가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오후 일과가 시작됩니다. 손수 소갈비를 절단 작업하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값비싼 구이용으로 판매되는 꽃갈비, 봉갈비살 구분 없이 갈비는 모두 한데 섞여 갈비찜으로 나갑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상수 씨. 가장 먼저 이 절단기를 다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받아서 쓰면 좋은데 고기 질을 모르잖아요. 이 이제 짝으로 받아갖고 오면 눈에 확인이 되는데 일일이 잘라갖고 오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확인할 수 없어요. 작업이 한창인 시간, 어린 아들이 일하는 아빠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남자 3명 있거든요. 아들 3명 있는데 제가 관심이 제일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고기 자르는 거요? 네. 오면 막 이걸 요 솥에 같이 넣어주고 막 그래요. 같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지금 제가 3대째니까 4대, 5대까지 가면 엄청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죠. 내일 사용할 만큼의 갈비를 큼지막하게 토막낸 다음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 펄펄 끓는 물에 한 차례 데쳐줘야 합니다. 갈비 삶은 물은 갈비에서 나온 부유물 때문에 금세 탁해지는데요. 물이 근데 완전 갈색물이 나오네. 저 왜 그렇게 갈색? 핏물이잖아요, 핏물. 핏물하고 막 뼈가루, 고기 가루 막 이런 거 아까 자를 때 나왔던 뼈가루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래가지고 바로 넣고 물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먹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끓는 물에 데쳐낸 갈비는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날씨지만 불을 지핀 솥 앞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기된 얼굴에 마를 새 없이 땀방울이 맺히지만 핏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잡내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찬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나서야 드러나는 갈비살의 뽀얀 자태. 고기를 남길 일 없도록 정해진 판매량에 맞춰 고기를 손질합니다. 핏물 뺀 갈비는 반나절간 냉장고에 넣어 저온으로 숙성시키는데요. 배상수 씨 가족이 50여 년간 지켜온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왜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에 삶고 핏물 제거하고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기가 좀 부드럽게 된다는 걸 아마 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때부터 계속 그리 해왔어요. 다 끝난 거예요? 네, 됐어요. 내일 아침에 삶으면 돼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어둠에 잠긴 새벽녘.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머니 공윤달 씨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손님상에 오르는 갈비는 당일 준비하는 것이 공윤달 씨, 아니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사하는 데 사용할 갈비를 솥에 부어 준비하는 노부부. 어제 핏물을 빼고 냉장 숙성시켜둔 갈비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삶아주는 것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간편한 수도관이 아닌 무거운 물통을 가져다 물을 채웁니다. 뭔가 특별한 물인 걸까요? 이게 무슨 물인데 이렇게 통에 이거요? 담겨 있어요? 예. 저 산에 가서 떠온 매일 떠와요, 매일. 이제 갈비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찾아오는 아침. 2시간 뒤 공윤달 씨가 솥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갈비가 푹 익은 걸까요? 그러나 부유물을 걸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데쳐낸 다음 깨끗이 씻어준 갈비지만 핏물이 다시 솟아오르기 때문인데요. 새벽녘부터 일어나 차분히 고기를 준비하는 공윤달 씨에게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그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저기 한 3시부터 일하더라고. 안 힘드세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어 어쩌기라. 몸이 힘들어도 단 하나의 작업조차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손이 가는 만큼 고기는 깔끔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오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나 물 가지러 올게요. 예. 어머니가 주방 일을 보는 동안 배상수 씨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10개의 빈 물통을 챙겨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요. 갈비를 삶을 때 사용하는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슨 물이에요? 아, 지하수예요,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요? 예. 지하수가 요 몇 군데 있어. 요 집도 지하수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이제 생활 폐수들이 스며들거든. 그래서. 그냥 어디 다른 데서 떠오신 거예요? 예, 한 10km 가야 돼요. 10km요? 예. 매일 아침 10km를 달려가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단 한 곳의 지하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 4군데, 5군데 이 물을 써봤어요. 네. 봤는데 지금 물을 가지러, 지하수를 가지러 가는 데가 물이 제일 맞더라고요, 고기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은 한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소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봤다는 배상수 씨.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던 끝에 지역 곳곳에 지하수를 찾아봤다는데요. 이곳에 지하수를 넣고 끓여낸 결과 갈비의 담백한 맛이 더욱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수돗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제 육수가 잘 안 나오죠.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소독하고 막 그런 약품 처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고기 맛도 떨어뜨리고 국물에도 이제 소독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배상수 씨만의 비법입니다. 그 시각 어머니 공윤달 씨는 삶아낸 갈비를 건져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갓 삶아낸 노릇한 갈비살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갈비는 대야에 옮겨 담아 열을 식혀줍니다. 마당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사이 집으로 돌아온 상수 씨,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도 맞네, 비계가. 오늘의 갈비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두 사람.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기름 따는 거. 이거 손님한테 못 나가잖아요. 다 깨끗하게 분리를 시켜야죠. 유난히 기름이 많은 갈비살. 다듬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옛날에 한국 할 때는 이렇게 안 많은데 요즘은 옛날에는 집 미기고 풀 미기고 할 때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료만 미기니까 이게 기름이 많더라고. 특히 암소는 살코기 속에 지방이 고르게 박혀 있어 모든 부위가 연한 대신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때문에 버리는 기름량이 갈비의 반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암소갈비만의 고소한 맛을 포기할 순 없는 일. 공윤달 씨는 번거롭지만 매일같이 갈비의 기름을 제거합니다. 담당 PD가 손질한 갈비살을 가장 먼저 시식하게 됐습니다. 뭐 근데 양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갈비만 먹어도 이 갈비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기름 제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비를 삶은 물은 육수로도 사용하는데요. 이 육수에 둥둥 뜬 기름을 조심스레 거둬줍니다. 수십 차례의 작업 끝에 기름을 모두 거두어내면 갈비로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완성되는 것. 이 뽀얀 육수는 갈비찜과 갈비탕의 국물에 사용합니다. 이제 점심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왜 그걸 다시 삶아요? 아, 이거 뼈요? 마오리뼈. 그 갈비 가쪽이 있는 부분, 고기가 뭐 거의 없어요. 뼈만 있는데. 뜯어먹을 살점도 없는 마구리지만 써먹을 곳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침에 금방 가져온 거. 마구리의 기름은 국물을 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살코기인데 이거는 엄청 질겨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손님상에 안 나가고 이제 여기 국물 다시 우려낼 때 넣고 이제 우리 애들 이거 장조림 해갖고 줘요. 이거 탁 찢어가지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근데 손님들한테는 못 줘요. 왜요? 이거는 갈비 부분이 갈비 살이 아니거든. 비계청 우에 있는 살이라서 이건 갈비가 아니거든. 그냥 살코기지. 그래서 손님들한테 안 줘요.
갈비가 아닌 고기는 절대 갈비찜에 넣지 않는다. 그것이 50년간 지켜온 이곳 갈비찜의 원칙입니다. 소갈비찜을 맛보러 온 손님들이 북적이는 만큼 주방 안도 분주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밑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갈비찜을 만드는 상수 씨. 육수에 갈비를 넣어 살짝 삶아주는 동시에 즉석에서 양념을 만듭니다. 다진 마늘 1스푼에 간장 2국자, 그리고 흑설탕을 2스푼 넣으면 끝. 매우 간단한데요. 가진 양념을 넣어 갈비를 재워두면 갈비 고유의 맛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요거. 간장. 네. 아쉽게도 3분의 간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모르고 이제 좀 순하기 때문에 진한 거하고 순한 맛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또 뭐예요, 그건? 감자 전분이요. 이 갈비찜의 특징은 감자 전분이 들어간다는 것. 전분을 넣어 진한 농도의 국물 맛이 느껴지는 갈비찜에 주변 농가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채소를 듬뿍 더해줍니다. 뜨끈하게 덮여놓은 그릇에 갈비찜을 푸짐하게 담아내면 소갈비찜 완성. 13개의 갈빗대를 구분 없이 풍성하게 담아주고 날마다 삶아 고기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소갈비찜. 소갈비찜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메뉴지만 특히 이곳의 갈비찜은 부드러운 육질과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 때문에 폭넓은 연령대의 손님들이 즐겨 찾아옵니다. 오래 전부터 하시기 때문에 이 횟수가 늘수록 그만큼 연구를 하고 캡을 하기 때문에 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집 이제 갈비찜한 다른 집에 있는 국물들은 양념 맛이 많이 받치는데 여기는 이제 국물에서도 고기 맛이 많이 나서 다른 집이랑 아예 다른 거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경상남도 함양에서 진주로 이사를 간 단골 손님도 고향의 맛을 느끼기 위해 종종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 진주에 계시면 생각나요, 여기가? 음식점이? 네, 생각나죠.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여기 특히 고기 이런 고기 맛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비슷하게 흉내는 낼지 몰라도 뭐가 좀 틀리다 그럴까 조금. 저녁을 먹으려는 손님으로 분배 시간. 그런데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손님이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입니다.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고기가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벌써 내가 고기 다 떨어져 돌아가는 게 2번쯤 되는 것 같아요. 2번이나 돼요? 시간이 너무 그래. 네, 그래 혹시나 하는 마무리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일요일 되면 7시까지 안 가고 한 2시, 3시 되면 고기 떨어지니까 손님 와도 다 가요. 그러면 어쩌다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일찍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정신 없다 보니까 고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이 있기에 정직한 맛을 늘 지키고 싶습니다. 주방장이 누구냐고 와갖고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막 잘 먹고 간다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 한번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기분이 정말 좋으시겠어요. 최고지. 우리는 식재료, 맛, 위생, 서비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정성과 철학. 이 5가지의 기준을 통해 착한 식당을 선정했습니다. 아쉽게도 이곳의 소갈비찜은 양념의 베이스인 간장을 3분의 간장으로 사용해 식재료 부문을 제외한 별 4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식당 명패를 전달하기 위해 착한 소갈비찜의 주인공 배상수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하고 계셨구나. 예, 예.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갑작스럽지만 사장님에게 드릴 것도 있고 또 소갈비찜을 맛보기 위해서인데, 짠! 착한 식당 명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착한 식당 받으셨는데? 기분 좋습니다. 네.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갈비를 좀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어제 마침 들어왔어요. 아, 어제 마침 들어왔어요? 잘 됐네요. 예.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이것이 착한 소갈비찜의 주 재료, 소갈비입니다. 1등급 갈비보다 지방층이 적어 찜용으로 적당한 3등급 암소갈비. 오, 야, 이게 무게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느낌인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데요? 20kg 되나요, 이게? 예, 20kg. 와. 내일 사용할 소갈비는 바로 전날 손질합니다. 통갈비의 상하단 부위인 마구리를 분리한 뒤 갈비의 모든 부위를 갈비찜용으로 절단 작업하는데요. 소갈비에는 살코기가 많지 않다라는 일부 식당 주인들의 말과 달리 두툼한 갈비살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뼈는 요건데 살이 엄청나게 많네요. 구이용으로 으뜸인 등심, 안심 부위 못지않은 소갈비살. 이 정직한 갈비 부위만으로 착한 소갈비찜을 만드는 배상수 씨. 그런데 이 갈비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공개 검증 당시 밝혀졌던 간장 이야기입니다. 저희 저번에 간장 이야기 했잖아요. 간장 바꿨어요. 어떤 걸로요? 100% 양조 간장. 보여드릴까요? 이제는 화학 간장이 아닌 자연 숙성시킨 간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원래 3분의 간장이었는데 바꾸셨네요? 예, 바로 바꿨어요. 그 약속 때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바꾼다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날인가? 바로 바꿨어요. 이대로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수차례의 핏물 제거 작업과 기름 제거 작업. 육수와 고기 맛을 살리기 위해 물도 깐깐하게 선택한 착한 소갈비찜. 네, 이게 바로 3대를 이어서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한우 암소 갈비찜입니다. 확실히 갈비살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살코기 보십시오. 이렇게 두툼한 갈비찜은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말 그대로 비주얼 쇼크입니다. 아까부터 촬영 내내 먹고 싶었는데 살짝 잘라서, 원래 갈비찜은 손으로 갈비대를 잡고 뜯는 게 더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맛, 부드러운 맛, 이런 맛만이 지금 나서 너무 기분 좋은 맛입니다. 여기 진짜 살코기가 엄청 두툼하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인데, 또 추석하면은 이 갈비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착한 소갈비찜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36호점)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가네. 영광이네. 진짜 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정말요? 진짜요? 아유. 어이. 됐어.
나중에 그 부인의 손을 잡으면서 정말 이 손이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내는 제가 뒤에서 쫓아도 가봤는데 정말 새벽에 힘든데 새벽마다 가서 직접 물건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만들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뭐 하는 수 없죠. 뭐 앞으로 계속 때를 더 만져야 되니까 손은 포기했습니다. 채널 A가 착한 시간 선정 기준이 도대체 명확한 게 뭐냐? 손님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다 셀프고. 착한 식당이 선정이 되고 나서가 더 후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착한 식당은 영원한 착한 식당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같은 자기 편인 대로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지난번에는 조미료 맛이 좀 느껴지셨었어요? 거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놀이실과 화장실 가운데로 창고가 있어요. 아, 보셨어요? 맞죠? 1년, 2년 사이에 변질이 된다면 그거는 뭐 정말 다시 떨어뜨려서